안녕하세요. 한, 오늘 제가, 정치권에도, 뭐, 그, 민원 내용을 좀 넣었고요. 몇 명에게 더 넣을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도입 부분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이 이용을 해서 좀, 할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 어,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주음하기 전에 한번 검색을 좀 해봤어요. 보도상으로 또는 언론 기사상으로 제가 이전에 데이터를 본 기억이 있고 해서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검경수사권 전과 이후에 수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이전에는 뭐, 그 50 몇 시간 그러다가 50 며칠이라고 하다가 60 며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던데, 어, 챗 GPT로 확인을 해 보기로는 한 61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제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고소를 당했었고, 저도 고소를 한 게 있고, 해서, 어, 제가 첫 번째, 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는 데만 해도 약 2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시간, 일자수로 따지면은 약 한 60일, 한 두 달 넘어서 제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게 불송치가 되는 데에 수개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송가병 씨에게 모욕으로 고소를, 처음에는 명예훼손, 그 다음에 협박죄, 그 다음에 모욕,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고소를 당했었는데, 그게 불송치가 되는데 약 한 7, 8개월 이상 걸렸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욕으로 추가로 그것만 따로 떼내가지고, 약식 기소가 될 때까지, 23년, 23년, 23년 한 연초였던 것 같은데, 그게 약식 기소가 되어서 벌금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약 1년 한 반 정도, 1년 6개월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정식 재판으로 가서 정식 재판을, 어, 정식 재판을 했을 때 한 3, 4개월 후에 제가, 재판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약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법적인 일에, 법적인 일에만 매달렸을 경우에는 폐간망신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과 관련되는 이런 상황에 거의 놓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경찰서는 어, 가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일 이전에는 경찰서라고 가본 경험이, 어, 운전면허증 발급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경찰서를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죠. 그 사람들이 사건 하나를 담당을 하면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가서는 뭐 수억 원을 어, 수임료로 그 사건을 맡겠다라고 했을 때 수임료로 그것도 선불로 뭐 받게 되니까 그거는 성패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자 돌림 뭐 대부분이 교사도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검사, 판사, 의사, 뭐 변호사, 뭐 회계사.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라는 걸로 했을 때 저도 사실은 한 한 2년 이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23년 1월이니까 23년 1월 달에 오바를 했으니까 24, 25, 26년이 되면은 만 3년이 다 돼가요. 이런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어,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 사건보다는 지금 재판으로 가 있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또 뭐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2022년 2월부터 8개월간, 그러면 2022년 10월까지 한 8개월을 경찰에서 일종의 뭐 내사라고 해야 될지 제보를 받아가지고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내놓은 데이터, 수사 평균 기간을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2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한 것만 해도 2개월은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게 뭘 의미를 하느냐? 경찰이,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 언론 기사상으로는 며칠간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명예훼손으로 두 건, 그게 세 건이 다 명예훼손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뭐 한 건에 대해서만 협박죄와 모욕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했을 때도 그 세 가지를 각각을 따져보더라도 아주 단시간에 뭐 그 60일, 뭐 61일 이때 끝나지 않았어요. 허위 데이터죠. 허위 정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거에 어떠한 식으로 그 계산이 됐을지 제가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 찔끔, 또 다음 사건도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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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해서 다시 처음부터 또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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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나를 완전히 배제를 해놔놓고 하나도 안 본 상태에서 묻어둔 상태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요거 뭐 한 사건당 30분에서 1시간 봤다라고 하면은 하루를 8시간으로 따지면 8건 정도 또 쭉 계속 또 넘어가죠. 넘어간 다음에 다시 또 그 들어왔는 순서대로 자기가 수사했는 순서대로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피해자가 또는 그 변호사가 어떠한 그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범죄 사실을 규명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거나 또는 피의자가
내가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다는 내용의 그런, 뭐 주장이라든가 기록물이 들어왔을 때, 이 순서와 좀 상관없이 또 그거는 먼저 한 번 더 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피해자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쪽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는 쭉 해봐야 한 명일 거예요. 거기도. 그러면은 피해자가 가서 뭔가를 이 사건과 관련되는 범죄를 이 입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서류를 갖고 들어가거나 객관적으로 증거로 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관련되는 자료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하세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년 12월쯤에 아마 뭐 송치가 10월경인가 송치가 되고 보안 수사가 몇 차례 오고 그래서 기소가 되고 1월 17일이 원래 1월 17일이죠. 그게 1차 공판이 있었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 피해자들이 고소 고소 단체의 누군가가 계속해서 뭐 이 범죄 입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밖에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뭐 언론에 뭘 한다거나 뭐 저도 오늘 새벽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새벽에 어 이메일을 보냈지만은 뭐 정치권을 만난다든지 그랬을 때 뭐 정치권에 뭔가를 그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하는 거 자체도 경찰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이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수사 결과에 대한 결정을 했는 거를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검찰에도 뭐 의견서도 내고 했지만 그거를 이 경찰의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한 불송치 이유가 있는데 이 불송치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를 이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서류를 봤을 때 제가 보낸 내용을 봤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수사 결과가 아니냐.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떠한 식으로든 이놈의 그 경찰이 잘못했다는 것을 경찰청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저희가 기다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뭐 합리적으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이 제출이 계속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답답할 것도 없고 검찰도 답답할 게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너무 그 뭐 어떻게 보면 현혹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 아주 이상적이지도 않은 현실성이 없는 드라마의 내용이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놈이 나쁜 짓을 분명히 뭔가 했어요. 했는데 고소만 하면은 경찰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거다. 그럼 고소를 전국에서 10여 건이 울산경찰청으로 동일한 그 뭐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가 쭉 이루어졌을 때 먼저 했거나 수사가 좀 진행이 됐는 게 경찰 내부 자료로 봐서는 동일한 피고인의 동일한 범죄로 동일한 뭐 어떠한 단체 또는 우리와 같은 뭐 KOK 재단에 스테이킹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고소를
착각했을 때 이게 먼저 좀 진행이 한 곳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청 단위에서 지방경찰청이긴 하지만은 일선경찰서가 아닌 청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 울산 지역으로 다 그 몰려간 거죠. 저희가 대검에 고발을 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때쯤에 음, 그 비상대책위원회 쪽에서도 똑같이 뭐 울산에 이미 고소를 해놨는 상태지만은 또 대검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게 저희와 똑같은 루트를 거쳐가지고 강남 경찰서까지 갔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아느냐? 이봉우라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저희 저희 케오케와 관련된 사건이 두 가지인데 그 고소와 관련된 것만 이 행랑으로 넘어온 거를 입건을 했다가 이거를 다시 울산으로 보낸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거를 취하를 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있는데 한 달 후에 한 달 좀 지나고 나서야 이봉우라는 사람이 계속 찾아가고 가서 다섯 번이나 찾아갔을 때 일주일 내도록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겨우 찾아가지고 입건을 뭐 저기 강남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를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럼 사건 접수가 되고 나서 어, 한 3월 달인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처음 강남경찰서를 갔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는 수사관이 네 번 바뀔 때마다 가긴 갔었었고, 한 최소 2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처음 경찰서를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는 한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지만 일선 경찰서나 뭐 경찰청이나 여기에 담당 수사관들은 그 한 건의 사건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8개월을 수사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24년 10월경에 송치가 됐다 치더라도 수사 기간만 압수수색을 뭐 네다섯 차례를 했다 그랬나? 뭐 그랬는데 22년 2월부터 24년 10월까지면은 그것만 해도 2년 8개월이 됐죠. 그러면은 경찰이 이야기한 이 데이터상으로 뭐 검경 수사권 전과 수사권 조정 후에 이 일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며칠 나지 않는다. 이런 발표가 그런 공개적인 데이터가 완전히 허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이 빠지고 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요. 그럼 누구만 좋으냐? 범죄자만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써본 사람들이 몇 분이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뭐 어떤 자료 좀 가져오세요. 뭐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말 정말 그렇게 뭐 많은 노력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변호사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뭔가 일을 하고 나면은 월급 같은 경우 받을 때도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월급을 받지요. 예를 들어서 뭐 알바를 했다. 그러면 알바를 해가지고도
뭐 주급을 주고, 그다음에 뭐 월급 형태로 한 달에 한 번씩 준다고 하면은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나야지 돈을 주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선임료는 어떻게 해요? 선불이에요. 뭐 이기고 나면은 주겠다. 후불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금액이 크거나, 그리고 승소를 했을 때 이게 엄청나게 뭐 많은 돈을 그 회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경우는 또 이긴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후불제를 할 수 있죠. 근데 후불로 변호사가 돈을 받고서 변호를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을 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 사건과 같은 이런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변호사들이 경험이 있냐? 법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를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해가지고 쭉 뭐 연결해서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은 KOK 플레이 앱 이 자체가 KOK 플레이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다음 피해는 어떤 식으로 받고, 그럼 플랫폼 가격이라든가 거래소 가격 이러한 가격을 두 가지를 이용하는 뭐 이원화 가격 정책을 썼다. 그럼 거기에 대한 플랫폼 가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스테이킹을 한 거는 어떠한 식의 이게 자산이냐?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에 이 암호화폐를 해당 네트워크에다가 고정을 하고 그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를 하면서 뭐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예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면 그거를 피해자가 변호인한테 제대로 이 설명을 할 수 없으면은 변호인은 허공에 저기 손짓하는 허공에 뭔가를 잡는 허공에서 뭔가를 잡는 이런 식의 변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 누구를 까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저는 그것도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경찰이 그걸 잘 모르고 수사를 했는 기록을 검찰에 넘겼고 공소장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뭐 이거를 수사를 하고 내용을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여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서 공소장을 쓰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검증 거래만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아가지고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뭐, 교부받았다. 그렇게 써놓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총책 한지우 그룹부터 하여튼 간에 그 범죄의 이 공범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놔놓고 지금 한지욱이는 주범은 제가 분명히 듣기로 저는 이거를 어, 이 출석 조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건 중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찰이 분명히
장여조와 한지욱이는 불송치 처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지욱이의 그, 뭐,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한지욱이를 송환을 하는데 신병 인도를 받는 거를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법무부에서 하고 있대요. 그럼 불송치 돼 있는 사람을 송환을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게 예전의 이야기였을 거고, 이 신병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일찌감치 했겠죠. 그럼 누구한테 요구를 하겠어요? 그건 법무부 쪽에 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다음은 체크도 해보지 않았을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좀 믿고서 우리가 뭐 정말 그래도 피해를 보고 했지만,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금이 정말 많이 돼가지고 한 몇 억이라도 모아가지고 몇 억을 주고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몇 억 원 정도가 되면은 1년 정도를 뭐 연봉이라고 치더라도 1년 정도 올인해가지고 이 일을 이 경찰을 상대로 또는 피해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 KOK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이 됐고 스테이킹은 어떠한 절차로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다못해 저희와 같은 그 피해자한테 설명을 듣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해보거나 스테이킹하는 건뭐 힘들지 않잖아요.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가지고도 현금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KOK를 산다. 그랬을 때 현금 가지고 국내 거래소에 첫 거래니까 48시간이 걸리는구나. 그 다음에 트레이드는 리플을 사가지고 KOK가 상장이 되는 쪽으로 어, 옮긴 다음에 그 트레이드 리플을 팔아서 USDT를 갖게 되고 그 USDT 가지고 KOK를 사고 KOK를 사서 이 KOK 플레이 앱에 있는 내 지갑, 그거는 자기 지갑이라 해야 되겠죠.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미 피해를 본 사람의 지갑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24시간 하고. 그러면은 국내 거래소에 또 지갑이 하나 있고, 국내 거래소 지갑이 하나 있고, 해외 거래소 개혁회가 상장이 되는 거래소의 지갑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트론을 사가지고 현금을 트론으로 산 다음에 옮기는 거.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팔고 USDT를 가진 다음에 그 USDT를 가지고서 케어케를 사고 케어케를 가지고서 뭐 쿠코인이든 바이비트든 게이트아이오든 여기 내 지갑에서 케어케인 내 지갑으로 또 보내는 거. 그럼 보낼 때 뭘로 보냈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아, 어드레스, 여기도 어드레스, 여기도 어드레스. 옮겨가는 거는 암호화폐, 트론, 리플. 여기서는 KOK를 샀기 때문에 KOK. KOK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한다. 그럼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지갑에, 어, 이 스테이킹 절차를 또 밟아보면은 제가 이전에 프리젠테이션 했던 그, 이 절차, 그 순서대로 쭉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채굴을 스테이킹이란 용어는 없고 채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채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은 어떠한 암호화폐에 몇 개의 수량을 스테이킹 할 건지 전부 다가 암호화폐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에 그게 다 설정이 됐을 때 채굴하기 딱 누질면은 그러면은 현재 교환 자산 해가지고 어, 내가 스테이킹 한 게
내 본래 지갑에서 빠져나간 거는 확인돼 있고, 그게 스태킹이 딱 됐을 때 뭘로 되는지, 아, 이건 US 달러로 되네. 왜 US 달러로 되지? 아,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개수 곱하기 US 달러를 하니까, 뭐, 그 당시에 1KOK가 5달러다. 5 USD라고 돼 있으면은 내가 10개를 스테이킹을 했다. 그럼 10 곱하기 5 하면은, 아, 그래서 50달러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0달러라는 게 현금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공소장을 봤을 때 그 변호사가 배꼽 잡고 없겠죠. 어디에 여기서 현금 거래가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알게 될 거고, 재단과 나와의 관계, 스테이킹 한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설정이 될 때, 스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스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보상도 받지 못하는구나. KOK 지갑에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0.0001개의 이 KOK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비대위라든가 거기에서 주장을 하는 게 본질을 이야기하잖아요. 돌려막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보상이 이게 돌려막기 형태였는지 아닌지를 변호사는 알 거예요. 실제로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 보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거를 또 확인을 하겠죠. 최초 50억 개, 뭐 상장하기 전에 300억 개를 발행을 했다가 50억 개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거래소 상장을 할 때 신고는 50억 개를 하고 유통은 15억 개로 했구나. 그 15억 개라는 게 보상용이구나. 그래서 이게 돌려막기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피해자를 만나요. 스테이킹을 직접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스테이킹을 했느냐고 하니까 현금 얼마를 줬다 이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현금밖에 준 적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그럼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죠. 우리가 KOK 재단에 계좌가 있어가지고 현금을 보낸 적이 있느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한 사실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오만 대 떠들러 놓으니까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싸움을 하는 곳에 더 해를 입히고 있는 상태지요. 이게 피해자를 위한 일인지 스스로 뒤지겠다고 하는 일인지 이거조차도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정말 권력이 있거나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저기 범죄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사람 내 거 이거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만 좀 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일단 전화를 받고 그 범죄자라고 하는 쪽에서 가해자라고 하는 쪽에서 전화를 받고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신이 재단에 현금을 보내는 통장 기록물을 가져와라. 그럼 줄게. 어디가 찾겠어요? KOK 재단에 계좌가 있어요? 어디로 보냈는지도 모르는 거. 지 통장 까가지고 보내는 거 쭉 해봐야 어디에 가 있느냐. 거래소의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암호화폐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아무리 연락이 와도 예를 들어서 선뜻 돈을 내줬다. 그럼 범죄를 인정을 한 꼴이 되잖아요. 근데 힘이 있다는 사람조차도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압박을 해도 범죄자 입장에서는 널널한 거예요. 개코도 모르면서 현금으로 현금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다.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 완전히 이, 그, 일반적인 사기, 현금만 돌아다니는 이런 사기만 취급을 해본 사람이 그 사람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면은 첫 번째부터 맡길 거예요. 의뢰를 변호 의뢰를 한 사람한테 그것만 받아오시면은 제가 돈 내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KOK 재단에 현금으로 보내는 송금 영수증만 가지고 와라. 그럼 내 돈 줄게.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요. 왜? 재단에는 그 계좌가 없어요. 내가 보낼 수 있는 계좌를 여기에 80만, 100만, 어느 누구도 현금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 계좌가 스테이킹을 하는 계좌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변호사한테 돈을 또 성금을 또 줬겠죠. 네가 잘못 가르쳐줬네. 그럼 그 돈 또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보죠, 바보. 이 피해금도 있고, 근데 또 변호사를 쓰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긴다고 그게 돼요? 안 되지. 근데 더 웃긴 게 제가 어제 허위 정보 유포하는 거 조심하라. 뭐 이런 내용 띄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 다, 이, 막 무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뭐가 뭔지도 사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게 하면서 그냥 글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는 피해자들 위해서 올리는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병신 꼭가 뜨는 짓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달리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이 싸움을 하면서 달리기로 비유를 하면 막 달리고 있는데 손끝으로라도 살짝살짝 앞으로 전진하는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깔뿌리 던져가지고 걸리면은 좋고 안 걸리면 어쩔 수 없고 걸려가지고 거꾸로 뒤로 당기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을 거꾸로 뒤로 당기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 공유방이라는 그 방장이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동참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왜 우리가 이 배임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알아요. 근데 사기등에 지금 당장 여론을 이렇게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여론이라는 건 고만한 고만한 사람들끼리의 이 의견이고 그런 건데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고 또 하나는 최영규라는 사람 때문에도 이게 뭐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 지금 뭐에 잡혀 있느냐 사기등의 공범자로 그 총 6인 중에 기소되는 6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왜 믿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 최영규라는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그 사람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다. 배임이든, 이 피해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에 그래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 도움을 줘야 될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죠. 돈을 많이 받아 먹었잖아요. 8억 5천만 원 플러스 뭐 경찰 이야기는 그거 말고도 현금이 더 있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 소위 말해 스탁 옵션처럼 뭐 0. 몇 프로를 총 50억 개 중에 0. 몇 프로 뭐 그때는 정언을 하면서는 1%, 뭐 통상 1%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1%였다가 0.5%로 갔다가 또 줄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0.1%라 그래도 1% 그러면은 50억 개의 1%면은 5천만 개인가요? 5천만 개죠. 근데 이게 0.2%라고 하면은 5천만 개, 1%가 5천만 개니까 0.1%면은 500만 개. 이 제가 그 이더스캔에서 보면은 어느 날짜 하나에 피크로 팍 튀어오른 개수가 있어요. 500만 개, 300만 개, 뭐 이렇게 딱 한 날에 그 주소에 들어온 개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스탁옵션 형태로 그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받았고, 8억 5천만 원 받았는데 또 다른 현금도 받은 게 있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익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 받았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 또 하나는 재단 이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 베너피시어리로 그 자기를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사장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2년 4월 13일인가 취임 뭐 인사말을 하고 23년 3월 8일인가 3월 6일인가 뭐 토마스 프레이가 그 재단 이사장으로 이사장직을 맡았다라고 했던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이 사람은 뭐예요? 재단 이사장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뭐, 라이즈업에도 나와가지고 눈물까지 찔찔 흘리면서 이야기했죠. 1시간 넘게 했죠. 그러면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손치더라도 나쁜 짓을 한 내용을 아는 만큼은 저들과 싸우는 저와 같은 사람한테
정보를 이빠이 뭐 제공을 해야죠. 그리고 추론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줘야죠. 주면은 그거를 이 일을 추진하는 제 입장에서 나름 뭐 근거 이거는 한번 그 의견 제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수사기관에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좀 제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뭐 락업되는 25개를 가지고서 투자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죠. 락업이 돼 있고, 락업이 되어 있는데 개인키가 없잖아요. 못 열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은 KOK 이 사람들, 이 뭐 회원들을 또 거기에 좀 이용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KOK 회원들이 지금 이 앱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의미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아니, 결국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 뭐 검찰이 아니면은 제가 한 2주 정도 걸려가지고 겨우 뭐 어제 첫 번째 제가 그래도 이 지금 핫한 정치인 쪽에다가 제가 뭐 이메일을 오늘 새벽 뭐 한 2시, 2시 반? 뭐 그때쯤 제가 이제 그 정리가 다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치할 파일 몇 개 하고 해가지고 내용 정리해가지고 그게 한 A4지로 한 7, 8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를 워드 작업을 한 거를 MS 워드에서 카피를 떠가지고 또 지메일로 이렇게 발송을 했거든요. 근데 뭐 비대위도 그렇고 정보방이라는 데도 그렇고 협의회방이라는 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냥 눈 뜨고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는 검사한테 많은 내용이 지금 재판을 한번 받을 때마다 저는 막 그, 하기야 뭐 그 사람들이 이 사기 등에 대한 부분을 뭐 추가로 뭔가 할 이야기는 사실 없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피해자가 운영을 하던 회사가 얼만큼 기술력을 가졌는 이뭐 건실한 회사냐 또는 거기에 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래서 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식을 주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됐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기하고도 사실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이 재단의 모든 일을 했다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자산 유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정인을 통해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건 배임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들이 좀 캐치를 해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은 뭐 광주에서, 서울에서, 뭐 또는 거제, 창원, 뭐 울산, 부산, 전국에서 방청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 거냐? 그거는 하는 일이 없죠. 저는 뭘 하느냐? 의견서.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불송치 됐는데, 뭐, 경찰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제3자가 기록물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떠한 부분들을 추가 수사가 되고 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수사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래서 송치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제공을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하느냐? 구경하러 다니는 거죠. 아, 오늘 뭐 재판이 있구나. 구경하는 거나 똑같지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가가지고 듣는 내용조차도 전달을 못 하잖아요. 저처럼 지금까지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뭐 10%든 15%든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한 3시간 얼마씩 했지만은 거기에서 나머지 싹 필요 없는 거 싹 끄잡아내고 나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70%, 한 80% 정도 재판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용 전달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 그 내용 전체를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게 저는 10%에서 15% 정도 많이 해봐야 그 관련된 내용을 그래도 좀 축약을 하면서도 설명을 곁들여가지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뭐 진 대표라는 사람이 뭐 PDF 파일을 올렸다는데 왜 그걸 공개적으로 못해요? 뭐 그게 또 뭐 시크릿?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크릿이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판을 할 때 공개적으로 방청을 시키기 때문에 비밀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뭐 어째 법조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 하니. 그러면은 그 진 대표라는 사람 뭐 뭐 저기 그 시의원 출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또 아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뭐 어 그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 대표라는 사람은 직업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김유미 뭐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허위 정보 유포를 하는 사람이죠. 저, 뭐, 변명이 아니고, 지금 올라왔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실을 제가 다시 바로잡는 내용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글 올리는 거 잘못된 내용임을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제가 받아놨기 때문에, 뭐 고소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숨어 있는 것이 보여요. 경찰 입장에서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확인이 돼요.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사이버 수사대가 그거 다 확인해요.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경찰 수사든 뭐 법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거는 21년도부터 그랬나 뭐 그랬으니까 지금 2025년 다 지나가잖아요. 몇 년 됐어요. 그거는 관련자가 많지 않아요. 금액은 한 7천억 정도가 된대요. 우리는 얼마냐? 관련자가, 어, 범죄자로 따지면은 저는 많이 본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 4, 50명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면은
사기 등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으로 하면은 저는 한, 한 3승 이상 방문 판매법 위반까지 하면은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3승 이상으로 해가지고 범죄자를 따진다 그러면 몇만 명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이 송치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조직의 총책은 한지욱이고 거기에 이제 뭐 이 바로 뭐 최상위 모집책,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 최상위 판매원, 하위 판매원 이 5단계 있죠. 그럼 여기에서 모집책에 해당이 되는 것도 전부 다가 KOK 프론티어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죠. 그럼 총책은 여기에 한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 운영을 했던 요 사람들은 뭘로, 그럼 뭐 속이기 위한 허위, 뭐, 마케팅을 한 자료들을 요 고레벨들한테, 최상위 레벨한테 주고, 이 상위 레벨들이 그 다음 레벨한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허위 뭐 사실을 이제 그 기망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걸로 끌고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도무지 그냥 일반적인 다단계 그걸 그대로 이 사건에 또 접목을 시켜가지고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태킹한 게 현금이고 그리고 스태킹이 암호화폐로만 돌아다니는데 금전만 돌아다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모은 거를 폰지처럼 투자금 들어왔는 거를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뒤에 들어온 사람 걸 가지고서 보상을 줬다는 거고.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귀가 차서 그동안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 번도 경찰에서 반론을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못한다고요.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PPT 띄워가 슬라이드 쇼로 단계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암호화폐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암호화폐인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현금을 이꼴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암호화폐가 화폐라고 뒤에 뭐 화폐라고 하니까 현금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가치가 제로지요. 상장이 돼 있는 것들은 어, 오늘 제가 화장실 갔을 때 한번 봤는데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를 넘게 갔다가 지금 9만 1천 달러인가 그래요. 이더리움도 한 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5천 달러 갔다가 3천 달러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14, 15달러 그렇게밖에 안 돼요. 다른 것들도 전부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거를 환율 차이, 환율이 계속 변하긴 하는데 큰 변화가 있어요. 근데 금액적으로 똑같죠. 가치만 떨어지는 거지요. 환율이라는 거는 1달러 또는 1위엔 여기에 대한 하나로 얼마 정도로 이게 뭐 막 교환이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 환율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금액적으로는 픽스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데, 예전에 내가 어느 시점에 1,000만 원은 아반떼를 한 대 살 수 있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반떼를 사기 위해서는 한 1,200만 원이 들은다. 그랬을 때 이게 그 예전에는 1,000만 원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00만 원 사야 돼. 1,200만 원을 줘야지 살 수 있다. 이만큼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뿐이지.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 가지고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가치는 자꾸 떨어진다. 이런 것뿐이지. 암호화폐하고 현금하고를 화폐라고 쓰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현금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막말로 개판 수사를 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저기 주사위를 던져놨잖아요. 그쪽에서 거기에 수사한 거는 재판까지 갔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이 세 가지를 한 사람한테 적용했듯이 배임도 초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또 또라이같이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횡령이라는 거를 비대위에서 계속 그거를 뭐 앵무새도 아니고 뭐 앵무새죠. 앵무새는 뭐 대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하는 그 말을 계속 되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횡령이라고, 쥐들도 횡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빠진 거고, 그 다음에 횡령이라는 거는 재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상자산은 재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횡령이라는 범죄는 우리가 이미 빼버렸다라고,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와가지고 이 지랄을 떨고 있는지, 정말 저는 그 사람 자체가 의심스럽고, 얼만큼 무식한지가 저는 사실은 뭐 얼굴을 보면은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이야기 한번 해보면 뭐 그 무지의 극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현금으로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니들이 스태킹을 하고 했는 게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적으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손해를 볼 일이 없다라고 그 소개를 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무식한 상태에서 그 원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금적으로, 금액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작자들이 전부 다 범죄자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스태킹도 암호화폐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암호화폐 가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줌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흐를수록 좀 가격해지는 이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더 많이 나고 또 그거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계속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에서 뭐 방 운영을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허위 사실이고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를 그것조차도 모른다 그러면은 뭐 그 방의 방장 역할을 할 자격조차도 없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